안녕하십니까, 국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질문 받은 걸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자, 이번 주에 질문 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거였죠. 자, 국철의 사회.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거 좀 구분해 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지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제가 설명한 것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자, 이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제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자, 화면을 보니까 좀 애매모하죠? 아무튼 여기가 제가 한 수년간 같이 작업을 해왔던 어떤 스튜디오인데,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노랭이 분필 적었잖아요. 빨갱이도 보여요. 빨갱이도 보이고, 그렇죠? 파랭이 다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스튜디오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죠. 자, 그러면 오늘, 자, 기존에 이 질문은 누가 하냐, 그러면, 기존에 행정법을 선택해서 행정법을 배우시는 분이 여기 오면 혼란을 겪어요. 혼란을. 여기서 말하는 특히 규칙,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개관을 소개하고 그 행정법을 과거에 좀 잠깐 배우셨던 분들이 혼란스럽게 하시는 요 혼란을 주는 요 규칙 이런 거 한번 보겠다고요. 자, 일단 헌법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 공동체. 어떤 국가의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적 틀 통과. 그리고 헌법은 여러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뭔가 위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입법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국회에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국회. 그래서 국회가 만든 게 법률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그냥 만들어요. 뭘 거쳐야 돼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 정족수, 특별 정족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일반과 특별 정족수 암기하고 일반 정족수는 뭡니까?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률이, 그렇죠.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공포하고. 자, 그런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거부권 행사는 구체적인 형태는 국회에 다시 재의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환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재의결에 오면 이제 국회가 다시 재의결을 하는데 얘는 특별정족수라 했죠. 과반수 출석까지는 동일한데 그 다음이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법률이 국회가 어떤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데 국회가 모든 걸 현실적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특히나 제가 이게 예를 건축법 들었어요. 건축법. 자, 건축법을 든 이유는 그나마 우리 법에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건축 허가 이런 걸 규정한 게 건축법이에요. 건축은 딱 봐도 기술적, 공학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음,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몇 센치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그렇죠. 콘크리트를 얼마 부숴야 되고, 그렇죠.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건데 국회가 알 수 있더라 없더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 모든 걸 규정한다는 게. 또 특히 이 전문적인 사항은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다게도 국회에게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국회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를 잘하는 누구에게? 행정기관에게 뭔가 그런 것들은 당신들이 좀 규정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전문성에서도 좋다고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신속관계죠. 자, 법률로 모든 걸 규정해 놓으면, 그렇죠. 뭔가 시대가 바뀌면 법률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뭔가 의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속한 개정을 위해서 법률을, 아니죠. 국회가 모든 법규를 만들고 있지 않다. 자, 질문. 국회가 현실적으로 모든 법규를 규정한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 법규는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법규는 엄청난 차이예요. 법규는, 그렇죠.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의무와 영향을 미치는 이 법규는 원칙적으로 뭘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법규다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행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를. 예. 자, 건축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이죠.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이게 원칙을 잡았어요. 국회가.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는 뒤에 제가 안 적었지만 얘네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을 줬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네가 그런 걸 규정해라고 이렇게 건축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라는 국회의 어떤 위임에 의해서 국회가 아니죠. 행정부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면 이게 행정상 입법인 명령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허가 신청서에는 그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면을 첨부하래요. 결국 이 설계도면을 누가 정하라고 그랬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인 너가 그죠? 설계도면의 어떤 양식이나 형식을 정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위임을 받아서 그렇죠.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뭔가를 이 법규를 규정하면 이게 그렇죠. 행정상 입법이고 명령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어떤 현실적인 어떤 체계는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예. 자,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뭔가 혼란을 스러워요. 자, 법제처에 들어가 보세요. 이 법제처는 법원의 부속기관이에요. 예. 이 법제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죠? 법률, 명령, 규칙 이런 것들 다 그냥 공시하는 그런데요. 또 법이 바뀌면 그 입법을 일정 기간 예고하는 거죠. 국민에게 이런 거 이렇게 바뀌었다고 숙지 좀 알려달라고. 그럼 그런 예고까지 다 하는 데가 이 법제처예요. 네이버에 법제처 쳐보세요. 자, 그리고 화면이 뜨면 법제처 들어가서 건축법 이렇게 한번 쳐봐요. 이렇게 건축법. 그러면 어딜 봐도 명령, 규칙 이런 것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자, 건축법을 치면 건축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것도 뜨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 규칙 이런 것도 뜬다 이런 말이에요. 예. 즉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기관이 뭔가 규라는 법규를 명령이라고 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통령령이 만든 어떤 명령을 시행령, 그렇죠. 장관이 만든 령을 시행규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 옆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대통령령 제 그렇죠. 2만 얼마호 이렇게. 예. 그다음 얘는 국토해양부령 제 얼마 뭐 500호면 500호 이렇게 적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를 이렇게 하자고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전문성과 어떤 신속한 어떤 개정을 위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실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더라? 시행령 이렇게 쓴다고. 시행령. 자,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회 위임을 받아서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국토해양부령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는 뭐라고 불러요? 시행 규칙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여기에 뭐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일단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이 일단 요거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행정법에서는 시행규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A와 A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자, 이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규정한 법규,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명령. 그래서 얘는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 시행령의 용어는 행정법상의 용어고 우리의 법학개론의 용어는 명령의 명령. 명령. 네. 자, 그 다음에 자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과 이 규칙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국회가 모든 걸 입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정부와 관련된 입법은 누구에게? 아, 그렇죠.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 저는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을 들고 있지만 얘가 각부의 어떤 장관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줘요. 행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게 행정적인 사항만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행정부 말고 대표적인 게 법원이 뭔가 규정을 해줘야 될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가 누구에게 법원에다가 뭔가 세부적인 걸 적으세요라고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위임.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원에게 법원이 하는 어떤 일이 뭐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등기, 가족관계. 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우리가 등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해요. 그렇죠? 예, 지역에서. 그런데 등기소라는 걸 하죠. 예, 그런데 등기소가 법원의 관할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특히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디서 떼요?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라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보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오리지널 관할은 누구 관할이에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 말고 하는 대표적인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다른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것은 정답 가족관계 등록. 네, 요거예요. 네, 법원이 담당하고 있어요. 즉 국가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기관이.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이 등기가. 자, 그러면 법제처 가서 뭘 쳐보라고. 부, 동, 산, 등기 이 다섯 글자 쳐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떠요. 등기, 법이 하나 뜨고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 하나 뜬다. 규칙. 자, 이게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회가 모든 걸 입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게 위임할 것은 행정기관에 위임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는 대통령이라는 수장과 각부 장관이라는 또 실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명령이에요. 즉 이 명령은 행정기관이 하는 입법이에요. 행정기관이. 그런데 행정기관 이외에 어떤 법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이외에 그렇죠. 어떤 입법을 우리가 다 규칙이라고 한다고요. 행정기관 이외에.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은 국회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야 법원 네가 세부적인 걸 만들어. 그럼 무슨 뭐 부동산 등기 규칙 이렇게 돼 있다. 규칙. 자, 그래서 우리가 규칙의 예를 보면 전부 다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뭐 국회 규칙, 그렇죠. 국회 뭐 감사원 규칙, 그렇죠.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다 행정부 아니올시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국회가 모든 걸 입법할 수 없어서 그렇죠. 국가기관에게 뭔가 위임을 주는데 행정기관이 뭔가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면 명령. 행정기관 이외에 어떤 기관이 그 위임을 받아서 뭔가를 규정하면 규칙. 이게 법학개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법학개론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법학개론은. 자, 그런데 행정기관에는 자 법규를 규정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통령령도 들어가고 근데 실무에서는 시행령 그리고 장관령도 들어가고 실무에서는 시행규칙 이런 표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뭔가 있어요. 특히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요거 등기와 가족관계는 그렇죠. 법원의 고유한 대표적인 재판 이외의 사항이에요. 예. 자,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지금 행정법을 보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자, 행정법에는
당연히 행정상 입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상. 행정기관도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요. 행정법 파트에 보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행정상 입법에는 이렇게 뭐 국토해양부령, 대통령령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나눌 거예요. 법규, 명령과. 자, 이거 행정법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부분은 여기서 끊어도 돼요. 행정규칙 이렇게 있어요. 자, 마치 이 규칙이 바로 요건지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앞에 법규 여기 있네요. 법규.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규라는 규를 누구도 할 수 있다. 행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적인 사항을 규정한 요 명령이 바로 얘예요. 즉, 자, 법학 개론에서는 당연히 이것들이 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만 여기다가 뭉쳐놨기 때문에 굳이 법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명령 이런 것만 쓴다고요. 그리고 이 행정규칙은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은 뭔가 지금 용어가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그래서 이런 걸 행정법에서는 필요한 거고 우리들은 요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도 입법할 수 있고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법에서는 법규 명령이라 하고 법학 개론에서는 법규를 쏙 빼고 명령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명령.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자, 한 15분 좀 늦었네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카페는 누가 만든다고요? 질문 올려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